같은 시각, 서울의 집은 깊은 밤에 잠겨 있었습니다. 정 여사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.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멀어질수록 낮에 있었던 통화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.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그 말은 예고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. 정 여사는 몸을 옆으로 돌리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. 조급해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.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.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.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여보세요. 수화기 너머에서는 낙과 같은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여사님,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리조트입니다. 정 여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현재 제주에 투숙 중인 고객과 관련해 예전 여사님 기준을 직접 확인드리고자 합니다.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. 정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과거를 끌어내려는 질문이 아니라 책임을 이어가려는 요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무엇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? 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상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. 조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입니다. 객실 준비와 동선에 대해 여사님께서 남기신 기준 그대로 진행해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. 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창문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.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에서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사님 기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. 전화를 끊고 난 뒤 정 여사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.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.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렵기보다는 지켜온 시간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. 정 여사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.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. 그 밤 서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정 여사의 시간은 제주와 이어져 또 하나의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.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 여사는 한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.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고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.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정 여사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. 묻는 방식도 듣는 자세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의 기준을 가볍게 소비하려는 기색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려는 태도였습니다. 정 여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수첩을 끌어당겼습니다. 오래 접어두었던 페이지를 펼치자 낡은 종이 위에 또렷한 글씨들이 이어졌습니다. 날짜와 구역, 그리고 짧은 메모들. 소리 최소화, 창문 먼저, 불필요한 접촉 금지. 정 여사는 한 줄 한 줄을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. 그때의 자신은 서두르지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. 수첩을 덮는 순간 정 여사는 문득 이 집에 와서 보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. 말없이 먼저 움직였던 아침들,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눌러왔던 시간들, 그 모든 날들이 오늘 밤의 통화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. 정 여사는 낮게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그때도 지금도 같은 마음이었지. 다시 누운 정 여사는 이불을 정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. 잠은 금세 오지 않았지만 불안은 없었습니다.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살아온 시간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정 여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. 이 진실은 곧 집으로 돌아와 말이 아닌 태도로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. 그리고 그때가 와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요.
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정 여사는 잠에서 잠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. 아파트 불빛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. 다시 눕기 전 정 여사는 물 한 컵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. 불을 켜지 않은 채 익숙한 동선으로 컵을 찾았습니다. 소리가 나지 않도록 컵을 내려놓는 손길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오늘은 그 조심스러움이 눈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물 한 모금을 넘기며 정 여사는 제주에서 들려온 요청을 다시 떠올렸습니다. 그대로 따르겠습니다. 그 한 문장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. 설명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기준을 존중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. 정 여사는 컵을 씻어 제자리에 두고 식탁 가장자리에 잠시 손을 얹었습니다.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마음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. 방으로 돌아와 다시 누웠지만 생각은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차례로 스쳤습니다. 아침마다 먼저 열던 창, 소리를 줄이기 위해 바꾸던 발걸음, 부탁인지 지시인지 모를 말들에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들, 그 모든 것이 오늘 밤의 통화와 대비되며 정 여사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. 같은 기준을 지켰을 뿐인데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. 정 여사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.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이런 거였구나.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오래 버텨온 자신에게 건네는 확인이었습니다. 눈을 감자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. 제주와 서울, 두 공간이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정 여사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. 곧 집으로 돌아올 말들이 있겠지만 그 말들에 자신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, 이미 태도는 증명되었고 기준은 살아있다는 것을요. 그렇게 정 여사의 새벽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확신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.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닿을 즈음 정 여사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. 전날 밤 잠이 깊지는 않았지만 몸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. 해야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. 정 여사는 물을 끓이며 창문을 조금 열어두셨습니다.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부엌의 공기가 한결 맑아졌습니다. 식탁에 앉아 간단히 아침을 드신 뒤 정 여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가장 먼저 행주를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. 바닥의 반짝임이나 싱크대의 물기보다 자신의 호흡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 여사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. 이 집에 온 뒤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은 드물었습니다. 그때 휴대전화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. 리조트에서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. 여사님 기준으로 준비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. 답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. 감사는 이미 태도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. 정 여사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. 컵을 씻고 식탁을 정리하는 동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다급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의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라 필요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 여사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. 사람들이 오가고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정 여사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. 이제는 내가 나에게 먼저 묻는 하루로 살면 되겠구나. 그 말과 함께 정 여사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.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무게가 아니었습니다. 기준을 지킨 시간들이 제자리를 찾은 아침이었습니다.
아침이 한참 지나자 정 여사는 부엌 창을 닫고 식탁 위를 정리하였습니다. 컵을 제자리에 두고 행주를 접어 걸어두는 동작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오늘은 손끝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. 완벽히 맞추려는 마음보다 충분하다는 판단이 먼저 섰기 때문입니다. 정 여사는 그 변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오래전 제주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오후의 기분과 닮아 있었습니다. 할 일을 끝냈다는 감각, 더 보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입니다.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. 아들이 출근길에 깜빡 두고 간 서류를 가지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. 어머니, 잠깐만요. 그래. 아들은 서재로 들어갔다가 나오며 정 여사를 흘끗 보았습니다. 오늘은 좀 달라 보이세요. 정 여사는 잠시 웃음을 머금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 보이니? 네. 그냥 편안해 보이셔서요. 그 말에 정 여사는 대답 대신 컵을 하나 더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.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. 아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둘러 나갔습니다.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 여사는 그 짧은 대화가 오래 남는다는 걸 느꼈습니다.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먼저 전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. 정 여사는 거실 창가에 서서 햇빛을 잠시 받았습니다.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목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. 급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주에서의 기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자신을 옥죄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지켜온 원칙은 남았고 불필요한 부담만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. 정 여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. 기준은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거지. 그 말과 함께 정 여사의 하루는 조금 느린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정 여사는 처음으로 이 집의 공기를 자신의 리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. 오후 햇살이 거실을 비스듬히 채울 무렵 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. 잠을 청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의 결을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. 바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잠깐 들렸다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. 정 여사는 그 고요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.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.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. 어머니, 지금 괜찮으세요? 그래, 무슨 일이냐? 며느리가 조금 전에 연락했어요. 정 여사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. 리조트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. 그 한 문장에 정 여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. 이미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잘 몰랐다고요. 집에 가면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. 정 여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. 괜찮다. 정 여사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. 어머니,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다. 이제는 말해도 되는 이야기다. 전화를 끊고 난 뒤 정 여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. 누군가가 뒤늦게 알게 되는 일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. 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. 컵을 하나 꺼내 물을 따르며 유리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. 예전처럼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는 않은 얼굴이었습니다. 정 여사는 낮게 말했습니다. 이제는 설명해도 괜찮다.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. 오래 지켜온 기준이 제자리를 찾았듯 정 여사의 마음도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. 해가 기울어갈 무렵
정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였습니다. 국을 끓이며 불을 줄이고 냄비, 뚜껑을 살짝 비켜두는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잘해야 하는 저녁이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는 저녁이면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. 정 여사는 식탁에 그릇을 2개만 올려두고 잠시 멈추었다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. 괜히 미리 자리를 비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.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. 어머니, 왔니?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을 힐끗 보았습니다.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. 오늘 전화 받으셨죠? 그래. 정 여사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. 괜찮다.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.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며느리가요, 많이 놀란 것 같아요.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놀랄 수도 있지. 몰랐으니까. 그 말에는 원망도 변명도 없었습니다.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. 식탁에 마주 앉자 국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. 정 여사는 숟가락을 들며 낮게 말했습니다. 사람은요, 일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로 남는 법이다. 아들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. 그 한 문장이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많은 장면들을 대신해 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. 식사가 끝날 즈음 정 여사는 식탁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오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미 필요한 말은 다 전해졌다고. 이제 남은 건 돌아올 사람과 마주 앉는 일이었습니다. 그 만남이 조용하든 서툴든 정 여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저녁이 끝난 뒤 정 여사는 식탁 위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불을 낮추었습니다. 그릇을 씻는 소리가 크지 않게 울렸고 부엌에는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. 오늘 하루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큰 말이 오간 것도 아니었지만 정 여사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.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.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정 여사는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.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고 그 불빛들 사이로 저마다의 하루가 끝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정 여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. 이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오늘 하루가 버텨낸 날이 아니라 지나온 날로 느껴졌습니다. 잠시 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.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. 어머니 집에 가서 꼭 뵙고 말씀드릴게요. 정 여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길지 않은 답장을 보내셨습니다. 그래, 천천히 와라.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. 더 덧붙일 말도 미리 정리할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 정 여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이제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부정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정 여사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. 나는 이미 내 자리를 살았구나.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. 그 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. 다가올 만남을 앞두고 정 여사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시간 위에 단단히 놓여 있었습니다.